나는 지금 러시아 중부의 작은 도시에 살고 있어. 대학 때문에 혼자 나온 거야. 부모님은 다른 도시에 계시고 나는 집세가 저렴한 외곽에 방을 얻었어. 낮엔 강의를 듣고 밤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 집에서 학비랑 집세는 보내주지만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야 했거든. 일하는 곳은 작은 식당이야. 간판은 오래돼 글씨가 희미했고 낡은 테이블엔 손때가 겹겹이 묻어 있었어. 술 냄새랑 기름 냄새가 늘 가게에 배어 있었지. 직원은 많지 않아. 사장이 요리사라 직접 주방을 담당하고 홀은 나랑 사장 부인 이렇게 둘이 있어. 사장은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데 말수가 적고 늘 무뚝뚝했지. 근데 마감 후에 정리하고 집에 갈 때면 꼭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 조심히 들어가. 바로 집으로 가야 한다. 그 말투가 괜히 단호하면서 뭐랄까 그 순간은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어. 사장 부인은 사장보다 훨씬 젊었고 늘 상냥했는데 손님이 뜸할 땐 내게 따뜻한 차를 건네거나 집에 갈 땐 추우니까 목도리 꼭 하고 가. 라며 나를 잘 챙겨줬어. 이 둘은 낯선 도시에서 나를 편하게 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장이 퇴근하는 나에게 하는 말이 좀 구체적으로 변했어. 길에서 차가 멈춰도 보지 마. 시간을 물으면 절대 대답하지 말고. 그게 단순한 잔소리 같지는 않았어. 묘하게 마음에 남았거든. 그날 이후 나는 괜히 밤길이 신경 쓰였어. 식당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였는데 대부분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는 외진 길이었거든. 낮엔 평범해 보여도 밤이 되면 분위기가 달라졌어. 길 위엔 발자국 소리만 울리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종종 들려왔어. 처음 며칠은 별일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길 모퉁이를 돌 때마다 누군가 나를 훑어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 분명 아무도 없는데 어깨에 시선이 걸린 듯 묘하게 무거웠어. 한 번은 내 뒤에서 바퀴 소리가 들렸어. 부닥다리 차가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 순간 사장의 말이 떠올라서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냥 걸었어. 차가 내 옆에서 속도를 늦추는 게 느껴졌지만 나는 숨만 더 고르게 내쉬며 발걸음을 재촉했어. 그렇게 몇 분쯤 걸었을까. 갑자기 차 소리가 뚝 멈췄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 지금 몇 시지?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어. 대답하면 안 된다는 말이 떠올라서 그저 더 빠르게 걸었지. 뒤돌아보지 않았는데도 차 안에서 나를 따라오는 시선이 등에 박히는 듯 느껴졌어. 나는 앞만 보고 달리기 시작했어. 집에 도착하고 나서도 한동안 심장이 멎을 듯 뛰었어. 문을 잠그고 불을 켠 채 앉아 있었는데 머릿속에는 계속 그 목소리가 맴돌았어. 지금 몇 시지? 잠들려고 눈을 감으면 내 귓가에서 다시 속삭이는 것만 같았어. 대답하지 않은 게 다행이었는지 아니면 그때부터 이미 무언가가 나를 따라온 건지 알 수가 없었어. 며칠 동안은 일부러 더 서둘러 가게를 나섰어. 사장 부인도 눈치챘는지 퇴근할 때마다 내게 따뜻한 차를 챙겨주면서 꼭 곧장 들어가야 해. 라고 신신당부했어. 하지만 결국 또다시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날이 왔어. 손님이 많아 마감을 늦게 끝낸 그날 밤. 사장 부부는 내가 나설 때까지 가게 앞에 서 있었어. 오늘은 늦었으니 우리가 데려다 줄까? 사장 부인이 그렇게 말했어. 사장도 무뚝뚝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 나는 얼른 손사래를 쳤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이제 익숙해요. 두 사람 얼굴에는 피곤이 역력했어. 하루 종일 주방과 홀을 오간 탓에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사장은 담배를 물고 있었지만 불도 붙이지 않은 채 멍하니 서 있었어. 괜히 억지로 나 때문에 더 지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혼자 길을 걷기로 한 거야. 하지만 몇 걸음도 안 돼서 후회가 밀려왔어. 사장 부인의 상냥한 얼굴이 떠올랐고 그냥 같이 갔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맴돌았지. 그럼에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두 사람을 괜히 엮고 싶지 않았거든.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고 길 옆으로는 풀숲만 끝없이 이어졌어. 나는 무의식적으로 가방 끈을 꽉 움켜쥐고 있었어. 그때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였어. 낡은 차 한 대가 느릿하게 다가오고 있었어.
검은색에 가까운 차체였는데 가까이 다가오자 붉은 끼가 어렴풋이 스며 있는 것처럼 보였어. 마치 차가 숨을 쉬듯 묘하게 살아있는 듯했어. 차는 내 옆에서 멈춰섰고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어. 안에는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지. 표정은 어둡고 눈빛은 어딘가 비어 있었어. 그는 나를 향해 중얼거렸어. 지금 몇 시지?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어. 차장의 말이 떠올라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재촉했어. 그러자 차가 갑자기 앞으로 달려갔다가 내 앞을 가로막듯 멈춰섰어. 문이 덜컥 열리더니 그 남자의 시선이 나를 붙잡는 듯 꽂혀왔어. 그 순간 다리가 힘을 잃은 듯 떨려왔어.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 그 남자는 미소도 표정도 없이 그냥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 눈이 맞닿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지. 차 안은 어둡고 텅 비어 있었는데 오히려 그 공허함 때문에 더 섬뜩했어. 나는 정신을 붙잡고 뒤돌아 달리려 했지만 그 남자가 한 번 더 같은 말을 내뱉었어. 지금 몇 시지? 목소리는 차가웠는데 묘하게 귀에 맴돌면서 내 머릿속에 그대로 박히는 것 같았어. 대답하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 차는 다시 천천히 움직이더니 내가 도망치려는 방향을 막듯 옆으로 붙었어. 엔진 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고 붉은 끼가 스민 차체는 마치 나를 집어삼킬 듯 서성거렸어.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어 풀숲 쪽으로 몸을 틀어 뛰기 시작했어. 풀이 얼굴을 스치고 신발에 흙이 튀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 가로등 불빛은 점점 멀어졌고 뒤에서 바퀴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어.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 그런데도 발걸음보다 더 빠른 그림자가 내 곁을 따라붙는 것만 같았어. 풀숲 사이로 숨가쁘게 달렸지만 어느 순간 발밑이 허공처럼 흔들리더니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어. 손바닥이 흙에 쓸리고 무릎은 돌에 부딪혀 따끔거렸지. 서둘러 일어났는데 이미 그 차가 앞에 서 있었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앞질렀는지 알 수 없었어. 헤드라이트가 정면으로 날 비추는데 눈을 뜰 수도 감을 수도 없을 만큼 눈부셨지. 그 순간 문이 스르륵 열렸어. 안에서 낮게 울리는 그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어. 지금 몇 시지? 그리고 누군가 내 손목을 움켜쥐었어. 차 안에서 뻗어나온 얼음처럼 차가운 손이었어.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에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갑자기 온몸이 휩쓸리듯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갔지.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세상은 순식간에 어둠 속에 잠겼어. 눈을 떴을 때 나는 분명 차 안에 있었어. 하지만 그곳은 우리가 아는 차 내부가 아니었어. 좁은 실내 대신 끝없이 이어진 듯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어. 바닥은 낡은 카펫처럼 보였고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이 아릴 정도로 서늘했지. 앞좌석엔 분명 그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고개를 돌려 뒷좌석을 바라보자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어. 옆자리에 앉은 여자는 창백했고 눈동자가 제대로 초점을 맞추지 못했어. 그 옆에 사내는 고개를 떨군 채 미동조차 없었지. 그들의 얼굴에는 감정이란 게 사라진 듯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같았어. 나는 얼어붙은 채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걸 깨달았어. 차는 분명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창밖 풍경이 낯설었어. 창밖에 보이는 건 내가 아는 외곽 길이 아니었어. 가로등은 기괴하게 비틀려 있었고 풀숲은 검게 타들어간 듯 일렁였어. 하늘에는 달이 떠있지 않았고 대신 거대한 시계탑 같은 그림자가 흐릿하게 따라오고 있었어. 그 순간 내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마치 속삭이듯 들려왔어. 다신 돌아갈 수 없어. 그 목소리에 숨이 멎는 듯했어.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마치 공기 자체가 목을 막은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 차는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끝없이 달리고 있었어. 창밖 풍경은 점점 더 낯설어졌고 마치 세상이 뒤집힌 듯 모든 게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았어. 앞좌석의 남자는 여전히 똑같은 질문을 중얼거렸어. 지금 몇 시지? 지금 몇 시지? 지금 몇 시지?
그 말이 반복될 때마다 내 머릿속은 점점 더 흐려지고 몸은 차갑게 굳어갔어. 언제부턴가 숨결조차 느껴지지 않았어. 나는 분명 살아 있었는데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비어져 나가고 있었어. 차가 멈춘 건 깊은 안개가 깔린 어느 허벌판이었어. 문이 스르륵 열리고 나는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지. 그 순간 알았어. 나는 돌아가지 못하겠구나. 내 몸은 점점 얼어붙듯 감각을 잃어갔어.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차장 부부의 얼굴이 떠올랐어. 내일 내가 출근하지 않으면 그들은 알까? 내가 무슨 일을 겪은 건지. 나를 데려다 주지 않은 걸 후회하려나? 그런데 사장은 어떻게 알았던 거지? 차가 따라오고 시간을 물을 거라는 걸. 그 경고는 도대체 어디서 들은 이야기였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내 시야는 완전히 흔들리며 꺼져갔어. 밤늦게 혼자 걷지 마. 차가 다가와 멈추고 누군가 시간이 몇 시냐 묻거든. 도망가.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는 못 보겠지. 안녕.